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친구이자 애인이자 가족은 잠시 떨어져 20대의 청춘을 국가에 바치고 더 늠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안전하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차디찬 영안실에서 16년 동안 아들을 안치하고 기다려야만 했던 한 유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되게 많은 의문점들을 함께 던져보고자 합니다. 앞서 이 방송 자체를 저희는 매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의문점이 많이 있음에도 군은 이렇게 브리핑 결과를 얘기했었습니다. 한 명의 가해자 그리고 한 명의 피해자를 지정을 했고, 사람들, 즉 대중들은 피해자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즉 사망한 사람이죠. 사망한 사람에게는 너가 괴롭혀서 그래, 네가 선임인데 후임을 자꾸 괴롭히니까 그래서 가해자가 너 죽인 거야, 그래서 넌 죽을만해, 죽일만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은 가해자라 불린 사람, 즉 사람을 죽였다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게는 그래도 사람을 죽였다고? 그럼 안 되지, 사람을 죽인 거잖아, 그리고 죽이고 자살하면 끝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에 평론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해자다, 누가 피해자다, 그 원인이 뭐가 있다, 분명히 얽힌 실타래에 대한 부분을 원인과 결과로 풀고자 한다면 일단 먼저 정확하게 군의 수사가 종결돼야 됩니다. 분명 유족의 입장, 그 유족도 총을 쏘고 이제 국가 발표한 대로 따르면, 군의 발표대로 따르면 먼저 상병 자신의 선임을 죽이고 그 이후에 자살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유족입니다. 그 유족도 만약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서 명확하게 나와야 내가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피해자, 즉 우리 아이가 그렇게 했다는 그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그쪽도 우리 아이를 괴롭힌 분에 사과를 하고, 그렇게 진정한 사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얽힌 실타래의 원인 자체부터 이미 꼬여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방송을 고민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 군 관련 사건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명의 가해자와 한 명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상황과 정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외부에 나온 얘기, 즉 브리핑한 이야기와 유족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선 여론, 즉 여러분의 생각이 개입이 되기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랬네, 저래서 저랬네 라는 이야기들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나중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군이 이 안에서 어떻게 수사를 했고 어디가 의문이 남는 건지, 이걸 왜 정확하게 처리를 못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누가 뭘 했다, 누가 그럴만했다, 그리고 누구는 뭘 잘못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게 명확하게 서고 나서 사건에 대한 종결이 명확한 뒤에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군의 조사 결과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분명 군의 입장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육군 23사단 58연대 소속. 당시에 서해교전이 있었습니다. 제2연평 해전이었죠. 당시 이 사건이 발발하고 난 이후 경계 강화, 즉 증가, 초소 자체의 사람들이 증가해서 근무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밤에만 근무하던 걸 낮에도 근무하는, 속된 얘기로 하면 군을 안 다녀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증가 초소 근무입니다. 당시에 최상병과 박일병은 낮에 근무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실에 도착 보고, 즉 초소안에서 연락을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초소안에 통신 고장이 돼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흐르고 2002년 7월 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이 초소 근처에서 총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 총소리는 그렇게 난 게 아니라 타다닥 이런 연발의 소리가 아니라 탕! 탕! 이런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 소리에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고 그 이후 오후 1시 5분에
다음 근무자가 이제 교대를 위해 도착을 해서 그 장소에서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좁은 초소, 폭 자체가 2m밖에 안 되는데 키가 180kg가 넘고 몸무게가 80kg가 넘었던 두 병사가 사망한 채 확인이 됩니다. 최상병도 사망, 박일병도 사망. 둘 다 모두 총에 맞고 숨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망 시간은 오전 11시 40분 정도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리핑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먼저 그 다음 근무자가 들어와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판단하고 시신을 발견한 뒤 안에 있는 통신으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자 근처에 지나가는 민간인을 불러서 휴대폰을 빌린 뒤 상황실에 전화를 하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상황. 그리고 당시 119에 전화를 받고 출동했던 소방관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외부에 있는 전방에서 열리지 않았다. 즉 뒤에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서 열려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문을 열고 봤을 때 두 병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편의상 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캡처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굉장히 좁은 공간에 있던 모습인데 여기에 있는 상황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박일병이 밑에 있는 사람, 어딘가에 좀 기대 있는 사람, 약간 구부러진 자세로 옆으로 누워서 머리가 네모난데 아마 닿여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게 나무 의자입니다. 초소 안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인데 저 의자가 입구 쪽, 즉 문이 열리는 장소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안 열렸던 상황이죠. 그리고 최상병은 하늘을 바라보는 채 정가운데 그렇게 누워서 배 위에 소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소총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박일병이었는데 박일병의 손은 소총 덮개 부분, 즉 위쪽에 올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적인 모습은 당시의 모습대로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당시의 모습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지만 한 번 더 저희의 머릿속에다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2m밖에 안 되는 공간, 입구에는 나무 의자가 가려서 문이 열리지 않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머리에 걸터서 있는 한 남자, 박일병, 중앙에 하늘을 보고 누운 사람이 최상병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은 상황에 대한 인지는 되셨을 거라 이해를 하고 그 뒤에 이 안에서 보였던 흔적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발견된 시신 근처에 있었던 특징들이었는데 생각보다 피비린내는 났지만 피가 많이 나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군복을 입고 있어서 피가 튀지 않았다라고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근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천장입니다. 이 초소 중앙부입니다. 거의 센터 쪽 천장에 뇌 골수가 흩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걸 뇌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뿌려져 있었고 그리고 최상병 배 쪽에는 머리뼈 이런 것들이 함께 확인이 됩니다. 자, 사망 원인에 대해서 당시에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소에서 최상병이 박일병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났다. 그 와중에 기분이 상한 박일병이 최상병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박일병은 소총에 탄화를 장전을 하고 최상병을 위협할 목적으로 먼저 실탄 4발을 공포탄으로 격발을 했고 그 이후 2발을 직접 쏴서 맞추고 최상병이 사망하자 그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박일병은 본인의 턱에다가 총을 대고 나머지 1발을 발사해서 자살을 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의 선임 사수였던 상병 최 씨를 K2 소총으로 먼저 쏴서 죽인 거죠. 먼저 죽인 뒤 두려움으로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부검 결과서도 함께 확인이 됩니다. 자, 부검 결과입니다. 박일병의 부검 결과 일단 삽입구,
들어간 거죠. 총알이 들어간 건 턱입니다. 근데 여기로 들어서 사출구라고 부르는 총알이 나온 부분인데, 자, 일단 의심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식적인 문제인데 총을 여기다 겨눠서 쐈다라고 하면 총알이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뭐 총알을 대고 쐈으니까 어디론가는 분명히 나갈 테지만 각도의 차이일 겁니다. 사람이 어떤 자세로 총을 쐈냐에 따라 다를 텐데, 예를 들어 총을 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긴장감과 두려움 때문에 위로 얼굴을 올리고 쐈다면 총알이 나가는 부분이 조금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근데 분명히 사입구는 확인이 돼서 턱 밑으로 들어갔지만 사출구가 이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마 부분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상병 배에 보였던 일부 두개골은 이 이마뼈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검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일단 박일병은 양쪽 정강이에 피하 출혈이 있었고 가슴 부위에도 다발적 피하 출혈이 있었습니다. 즉 정확히 표현하자면 폭행의 흔적입니다. 근데 그 폭행의 흔적이라고 봤을 때는 일명 그 군대 용어로 조인트 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군화로 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강이 부분에 상처가 많았고 어딘가 맞았다라는 힌트들도 분명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폭행이라는 걸 의심할 수 있지요. 그리고 최상병 같은 경우에 총상이 확인이 되는데, 총상이 첫 번째 오른쪽 겨드랑이, 그리고 왼쪽 손목, 그리고 왼쪽 옆구리 등 총 3군데의 사입구가 확인됩니다. 근데 보였던 총상으로 봤을 때는 조준 사격으로 쏜 게 아니라 그냥 쐈다라는 느낌이지요. 한 명은 타살, 한 명은 자살, 이렇게 된 결론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겉으로 보실 때 이 군의 브리핑 결과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가? 라고 지나갈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군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서도 좀 이상한데? 저게 상식적으로 되나? 라는 의문점들이 맞는 그런 대목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의문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하나, 자살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유족 측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박성식 일병은 2002년 1월 2일 입대를 했고 58년대 1대대, 1중대 2소대에 있었으며 7월 3일에 일병 계급, 즉 진급을 한 지 이틀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유족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도 사망하기 4일 전에도 전화가 와서 전화카드, 편지지, 봉투 좀 달라. 8월 중에 14박 15일 일병 정규가 나가면 맛있는 것 좀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아이가 자살을 했겠느냐라는 의문점을 던집니다. 더불어 당시에 수사에 대해서도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먼저 가족에게 전화해야 되는 게 먼저인데, 박일병이 사망한 이후 친구들, 친한 여자친구에게 먼저 군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족에게 전화를 했지요. 이거 왜 했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신변조사입니다. 애인 문제가 없는지, 뭐 친구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에 대한 걸 알아봤지만 어디에도 해당 사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 문제에 대한 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의 선임, 자기 자꾸 괴롭힌다라는 문제 때문에 선임을 살해하고 두려움 때문에 자살해서 그것도 충동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자살할 이유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두 번째, 구타 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상병이 박일병을 다수 괴롭혔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얼굴을 자주 때렸고 전투화로 수에 폭행했으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도 자주 때렸다. 얼굴도 자주 부어 있었고 모욕적인 말도 많이 들었다. 근무지를 갈 때도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기어라.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거에 너는 개처럼 대답을 해라.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대답을 하면 대답을 했다고 때리고, 강아지가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 라고 하면서 때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군대 안에서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갈굼인 겁니다. 그걸 매우 심하게 했다라는 거죠.
최상병은 실제로 구타 문제로 원래 이 부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부대에 있다가 전입을 온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원래는 영창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영창 처리가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죠. 또 의문점은 이렇게 남습니다. 그날이 매우 상했습니다. 원래는 야간 근무, 그리고 주간 근무가 원래 없었지만 당시가 제2연평해전 때문에 비상대기 문제였죠. 전날에 박일병은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밤샘 근무였죠. 그런데 주간 근무에 1시간도 차이가 나지 않아 최상병을 따라 또다시 나간 겁니다. 당시 진술을 확인해 보면 최상병이 자발적으로 주간 근무를 나가겠다고 얘기했고 자기가 사수니까 부사수로 한 명을 데려갈 때 거기서 이제 박일병을 지목한 겁니다. 같이 나가자. 그래서 따라 나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가게 된 거지요. 자, 물론 이 문제까지도 그냥 그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상황적인 거지요. 즉 만약에 뭔가 구타 문제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자살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군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상합니다. 이제 우리의 논리대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진술들이 나오는데요. 사건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일의 기록입니다. 7월 3일은 바다 안개 때문에 해안 보초를 설하는 명령 체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함께 나갔고 당시에 근무 교대자가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뭔가 아까 말씀드릴 때 상황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군대 상황 보고에 대한 문제인데 초소 안에 있는 통신장치가 끊어져 있어서 밖에 있는 민간인의 휴대폰을 빌려서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초소가 여기밖에 없나? 아니요. 옆에도 초소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관리하는 옥탑 근무지도 있는데 옥탑 근무지도 가깝고 옆에 있는 초소도 뭐 뛰어갔을 때도 그렇게 멀지 않은 약 5분? 멀어봐야 걸어도 5분, 뛰어가면 2, 3분이면 만날 수 있는 옆에 진지도 있고 그 진지의 동료도 2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지나가는 민간인을 찾아서 그렇게 상황 보고를 했다라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도 확인했을 때 군은 처음에 경포파출소에서 출동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실제로는 사천파출소에서 4명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하나, 위에서 얘기를 했을 때 해안초소였기 때문에 위에 근무지, 옆쪽에도 똑같이 근무지가 있었고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탕! 총알 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군이 발표할 때 7발의 격발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4발의 위협사격 탕을 하고 그 다음 2발로 거기 최상병을 공격을 했고 마지막 1발로 자신의 턱을 쏴서 사망했다라는 얘기니 총 7발의 총알입니다. 근데 주변에 누구도 안 들은 겁니다. 도리어 이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한 사람은 한 2발 정도 소리는 들렸는데?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황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근무를 대충 서서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분명 말씀드리지만 제2연평해전이 발생되고 며칠 뒤 모든 군이 비상사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 자체에서도 되게 엄격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총소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될까라는 문제입니다. 다음 4번째입니다. 사건 현장인데요. 초소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이 2m 정도, 그 안에 의자가 있었지요. 두 병사도 몸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근데 둘 사이에 좀 몸다툼, 즉 싸움 같은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복을 입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과격하게 움직이게 되면 상의도 혁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근데 현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의 군복은 굉장히 단정합니다. 매우 말끔하다라는 이야기지요. 여기까지가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납득이 되십니까? 군부대사가 발표했던 뭔가 둘 사이에 트러블이 있었고 몸싸움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5번째입니다. 박일병이 최상병을 살해했다
라고 얘기해서 그 중앙의 상황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방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군 내부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박일병은 실제로 탄환이 들어있는 실탄 탄총을 직접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급자기 때문에 빈 탄창을 원래 끼고 들어갔고 그걸 관리하는 게 최상병 즉 사수죠. 그 사람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같이 들어갔는데 여기 있던 박일병이 빈 탄창을 초소앞 왼쪽 5m 지점에 버렸다 라고 하고 그리고 탄티에서 실탄창을 빼고 봉이를 뜯어낸 뒤 그 다음 끼고 놀이새로 한 발을 장전을 한 뒤 최상병을 쐈다. 근데 여기까지 있었을 때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게 둘 사이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초소가 굉장히 좁지요. 180의 장신입니다. K2 소총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 박일병을 보면서 최상병이 무방비 상태로 옷도 깨끗하게 가만히 있다는 걸 과연 납득을 할까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포탄 4발을 쐈는데 그 문제를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라는 거지요. 군의 입장은 4발을 공포탄으로 쐈을 때 최상병은 진짜 나를 쏠까라고 생각해서 전혀 방어하지 않았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뇌피셜이죠. 더불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최상병이 안에 발사해서 사수의 입장인데 하급자의 소총, 자신의 총에 대한 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총을 들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K2 소총이 최상병 게 아닙니다. 최상병은 당일날 다른 사람의 소총을 들고 나갔다고 확인됩니다. 다른 사람의 총을 들고 나갔다. 총기 관리가 매우 엄격한 군대에서 다른 사람의 총을 들고 나갈 가능성이 있을까? 무겁기 때문에 후임병의 총을 갖고 나갔다? 물론 확인 작업에 대한 게 간부가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 간부가 없어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납득이 안 되고 제2연평해전이 터지지 얼마 안 된 어떻게 보면 되게 발령 상황, 위급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랬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남의 총으로 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의문점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모두 다 말이죠. 그 초소 안엔 총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총을 들고 나갔지요.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 모두 다 장갑은 안 끼고 있었습니다. 지문이 묻어야 합니다. 근데 두 병사 모두 총에서 지문이 안 나옵니다. 이게 왜 납득이 안 되는 거냐면 일단 최상병은 자신의 총을 그냥 두었다, 쟤도 잡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거나 혹은 최상병이 총을 박일병한테 네가 들어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박일병이 본인이 자살을 할 때 총을 직접 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 긴장했을 겁니다. 손에도 땀이 많이 났을 거고 오른손으로 총을 잡고 왼손으로 총알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묻을까라는 겁니다. 그 다음 7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시에 삽창된 실탄은 총 15발이었습니다. 행적에서 탄창 안에 남은 실탄은 5발입니다. 초소 안에서 발견된 건 5발, 탄피가 3개, 실탄 2발입니다. 우린 이제 궁금합니다. 분명 15발이 들어가 있는 탄창인데 그 중에 5발이 발사가 됐으면 남아있는 건 10발이어야 됩니다. 근데 5발이 없어졌습니다. 그 5발이 어떻게 된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7월 2일날 확인이 안 됐고 7월 3일날 그 주변에 있는 모래사장을 뒤져봤는데 거기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초소 바깥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5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증거가 없습니다. 발견이 됐다고 하면 사진을 찍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어떤 상황으로 격발이 된 것과 격발이 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가 확인돼야 되는데 그런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있다. 확인된 탄피에 대한 문제, 영상과 자료로 남아있는 건 정확히 5발밖에 없습니다. 탄창에 남은 건 5발이고요.
나머지 5발은 없습니다. 8번째입니다. 이 문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뇌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뇌수라는 건 뇌를 뚫고 지나가면서 거기 안에 있는 부분이 다 튀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천장 뇌수가 박일병이 직접 자기가 자살하면서 쐈다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매우 이상합니다. 자, 이걸 다시 봐주시고 발견된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묻은 부분이 위에 있는데 초소 정중앙에 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초소 정중앙에 묻었다. 턱을 뚫어서 이마로 나갔다. 그럼 총을 어떻게 쏴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총을 쏜다라 해서 이 머리 쪽으로 총알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총을 대고 최대한 앞쪽으로 수그려야 됩니다. 수그리면 위쪽으로서 이마 쪽이 나올 수는 있겠지요. 분명히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뇌수가 어디에 묻을까에 대한 이상한 논점이죠. 분명 이 각도적으로 봤을 때 초소의 우측 방향, 사이드 방향에서 모습만 볼 때지요. 위에는 필요 없습니다. 뇌수가 안 묻었다라는 전제 조건이면 총을 두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총을 격발한 뒤 그렇게 옆으로 쓰러졌다 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렇게 총이 위로 올라가고 손도 위에 두고 그렇게 쓰러졌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쪼그려 앉은 자체가 우측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묻어서 각도적으로 총 중앙에 뇌수가 묻을 수가 없습니다. 뇌수가 중앙에 묻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박일병은 무조건 중앙 쪽에서 총을 쏴야 됩니다. 중앙 쪽에서 총을 쏴야 된다는 건 박일병을 밟고 올라서서 위에서 총을 쐈거나 아니면 박일병 쪽인 거지요. 박일병 쪽에 위에서 앉아서 위에서 격발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쏠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사이드에 앉아가지고 몸을 수그려서 총이 뒤에 오고 총이 앞에 오고 이렇게 머리 위로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땅 쏘면 위로 올라가서 중앙에 묻을 수 있잖아.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런 각도면 사이드 쪽에서 여러분 천장을 바라보실 때 위쪽 중앙입니다. 여러분은 총을 어떻게 쏘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그려야죠. 맞습니다. 근데 수그리면 어떤 자세로 쓰러질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탕 쏘는 순간 분명 앞쪽으로 쓰러질 확률, 그러니까 모습 자체의 시신이 옆으로 눕는 모습이 아니라 앞쪽으로 쓰러지는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능은 하지만 그 각도라면 다른 문제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뭔가 부자연스럽다라는 느낌입니다. 분명 총을 맞았고 한 명은 타살, 한 명은 자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건이 있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모습처럼 움직인다라고 보여지지요. 이 부분에 대해 가능성을 당시에 국가수에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국가수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국가수의 특징인데 밖에서 쐈다. 즉 바깥에서 5발을 격발을 먼저 해서 이게 최상병이 손에 맞았고 손을 잡은 상태에서 그 이후 박일병이 초소 안으로 들어가서 살인을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살을 한 건데 자살하는 게 사이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드여야만 이 자세가 나오니까 국가수의 각도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뇌수가 퍼져진 흔적, 그 밖에 있는 혈흔의 흔적을 모두 다 종합해봤을 때 데이터입니다. 분명한 건 사이드에서 옆으로 쓰러졌답니다. 피가 튄 흔적이 뇌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근데 어떻게 저기에 찍힐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9번째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총알에 대한 이야기인데 밖에서 쐈다.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쐈다. 브리핑 결과였는데요. 여러분에게 상식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초소 안에 혈액이 몇 명께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단순한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얘기죠. 이 초소 안에 피가 누구와 누구께 있어야 될까? 당연히 박일병과 최상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초소 안에서 박일병의 피는 검출이 됩니다. 헌데 최상병의 피는 검출이 안 됩니다. 모두 피가 박일병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이냐라고 국가수에다가 문의를 해봤는데 이런 답변이 옵니다. 최상병의 피로 보여지는 게 이 안에 봤을 때 박일병의 유전자원과 일치하는 피는 확인이 된다. 그리고 이상한 피가 하나 있는데 이 피는 박일병 건지 최상병 건지 알 수 없다. 이유는 부패 때문에. 부패 때문에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는 피가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최상병의 피가 거기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부패가 됐다는 거죠. 왜 부패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혈흔 분석을 했던 날이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났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자체가 증거물을 가지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증거물인 피를 석 달 동안 갖고 있다가 국과수에 넘기니 아예 증거물로서의 효력이 없는 부패된 상태입니다. 이걸 왜 그랬는지는 당시 헌병대들도 자신들은 기억이 안 난다. 바로 준 거 같은데 왜 그랬지?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항상 얘기하는 얘기죠. 기억이 안 난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두 사람의 혈액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혈액은 확인이 안 된다. 왜냐면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다음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문제. 총 여러분과 10가지에 대한 상황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총에는 지분이 묻어있지 않다. 혈액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입 사출에 대한 문제, 안에 있는 뇌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 이후 군은 공식 기자회견을 이례적으로 엽니다. 그리고 발표를 이렇게 합니다. 자살이다. 이 문제에 대해 유족은 허점이 있다. 투명하게 수사해달라. 지금 우리가 던지는 이런 의문이지요. 이거에 대해 정확한 과정까지 얘기해달라라고 군에 요청했지만 군은 이런 답변을 합니다. 사회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의 필요성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며 함구합니다. 이에 유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사회적 중요성, 국민적 관심이 무슨 상관이냐. 그냥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려달라. 만약 박일병, 내 아들이 최상병을 죽였다면 직접 만나 유족을 무릎을 꿇고 100번 1000번 사죄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왜 이거에 대해 얘기해주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던져드린 이 이야기, 물론 여러분의 생각으로도 이거 겉으로 봤을 때도 이런 A의 입장이 있습니다. 군이 얘기한 대로 둘 사이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 그런데 군 자체가 수사를 잘못했다. 초동수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꼬인 거다라고 바라보시는 분 한 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자. 누군가가 또 존재할 수 있다. 혹은 제3의 공간. 다른 장소, 다른 사람, 누군가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겠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지요. 근데 이것도 군이 초반에 수사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A의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 D의 경우 어떤 경우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사 방식이 먼저 제대로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남는 사건이지요.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진행했던, 그리고 진행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군과 관련된 사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 천편일률적인 자살 동기를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으실 겁니다. 군에서 무슨 자살했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몇 가지 없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애인과 문제가 있었다. 돈에 문제가 있었다. 이 4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 이외의 사유는 거의 얘기하지 않지요. 누군가가, 제3자가 아니면 어디서 적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사건 현장의 보존이나 초동수사 자체가 부실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사의 원칙은 현장 보존임인데 불구하고 어떤 사건은 정리정돈을 해놓은 경우,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게 있을 겁니다. 혹은 먼저 CC를 닦아놓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발견된 옷도 세탁을 하거나 불에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군 당국 자세 자체가 비협조적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나는 잘 모른다, 난 그때 없었다. 더불어 군사지역이라는 점으로 통제를 합니다. 알 수 없게 하는 거지요. 네 번째, 검시 부검 제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 해결에 대해 가장 중요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뭔가 제시를 잘 못합니다. 총상이 있으면 총상만 찾는 게 아니라 총상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 반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컨텐츠를 할 때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까지거나 살점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과 사망한 상태에서 살점이 나온 건 완전히 모양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혈액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혈액이 바깥으로 말려 들어가는 특징이 있지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맞고 사망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총을 맞았다고 하면 그런 게 없습니다. 이미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런 걸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외부에 잘 밝혀주지도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엔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유가족 조사 활동에 대한 입증도 많은 제약을 겁니다. 보안 업무 시행 규칙 97조에 의거해서 민간인의 사진 촬영 통제 규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민간인이기 이전에 군을 맡긴, 아들을 맡긴 유족인데 여기에 이 문제를 끼는 게 납득이 잘 안 된다라는 문제지요. 대체적으로 이런 5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군 의문사라는 게 남게 됩니다. 분명 군 의문사 중엔 군대에서 발표한 게 정황적으로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해보고 싶은 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결과 중심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이 문제는 분명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일병 사건입니다. 2019년 1월 28일입니다. 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3자의 개입이 있었을 확률을 배제할 수 없어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 이런 문제로 자신의 아들을 절대로 화장할 수 없다라고 하며 아직도 영안실에 10년 이상입니다. 10년이 넘는 동안 차디찬 냉동고 안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분들이 아직도 10분 이상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믿었고, 그리고 나라를 믿은 건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들어갔던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이후엔 모든 책임 회피, 아들처럼 내 자식처럼 관리해주겠다, 키워주겠다, 더 늠름하게 멋있게 사회로 돌려보내주겠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이기는 한데요. 원래 조서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누군가의 진술을 들어서 상황을 원래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하게 만들어내요.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프레임만 놓고 보면 둘의 트러블이 있었다, 한 명이 먼저 쐈다, 그리고 사망한 걸 확인하고 쏴서 자기도 자살했다. 그래서 이건 구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해서 우발적인 살인이고 자살을 한 거다. 이렇게 끝. 이러면 뭔가 완성이 된 것 같지만, 이런 건 조서처럼, 그러니까 무언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유족분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누가 봐도 합리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해야죠. 어떻게 했다? 어떤 근거로 그렇다. 우리 애는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우리 애가 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보겠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어디서 어떻게, 여기 있는 총알의 격발, 그리고 여기 있는 총알의 격발, 여기 있는 정황들, 원래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모든 자료들, 모든 증거물들. 그래서 하나씩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오차범위 없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당시에 사건 현장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벽에 뭐 총알이 박혔던, 총알이 한번 지나갔던, 탄환이 튄 흔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원래부터 초소가 그렇게 생긴 건지, 정말 총알에 맞아서 탄환이 튄 건지, 이런 게 확인이 안 돼요. 또 하나는
군에서 얘기하는 대로 만약에 얘기를 해보면 그 좁은 데 안에서 K2 네 발을 이제 다른 데다 탕탕탕탕 쏘고 그 다음에 두 발을 딱 조준해가지고 쐈단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좁은 데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살해를 하고 뭐가 됐다라고 하면 그 혈흔에 대한 거, 피가 어떻게 튀었다, 비산이다, 아니면 혈액이 뭐 어떻게 떨어졌다, 어디에 뭐 어떤 뭐 혈액이 있다, 뭐 이런 식에 대한 거를 다 자세하게 얘기해서 만들어주고 얘기해서 납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뭘 했네, 누가 뭘 잘못했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건 아니지만 그건 나중 문제라고 저희는 보이는데, 이거는 유족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어떻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누가 가해자인데, 누가 피해자인데, 이게 근거가 있는 거야?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뭐 전반적인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도 내부에 대한 디테일성은 너무 의문점이 많이 남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얘기예요. 분명 현대, 그러니까 현대의 국가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안에서 격발할 수 없다예요. 안에서 격발을 해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국가수는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국가수가 어떻게 누구의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국가수의 입장에서 이 군이 발표한 자료대로만 얘기를 해본다면, 밖에서 5발을 먼저 쏘고, 탄창총 15발이니까 5발을 쏘고, 왜냐면 발견했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니까 쏘고, 거기서 안에 쐈을 때 뭐 어디서 탄환이 튀어서 먼저 손을 맞았다, 직접 맞은 건 아니죠. 그래서 손에 맞아서 그 피가 나는 걸 이렇게 잡았고, 거기에 이제 박일병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나머지를 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가수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빼볼까요? 좀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그 해안초소에서 발견됐다, 바깥에서, 그 바깥에 모래사장에서 뭐 금속 탐지기로 해서 사건 발생 다음날 7월 3일날 5개를 찾았다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거기서 근무했던 근무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2, 3일 동안 대기였대요.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2, 3일 동안 내부에 대기했고, 그 이후에 나가서 찾아봤는데 뭘 찾은 건 없다. 근데 국방부 브리핑 자료를 보면 다음날 7월 3일날 5발을 찾았다고 나오는데 동영상도 없고 사진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다른 탄피든 다 찾았다고 증거물을 보여주니까, 근데 만약에 이 5발, 즉 이제 그 모래사장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그 5발이 거짓말이면, 거기다가 국가수의 현대 조사 결과를 합치면 얘기가 이상해 버리는 거예요. 박일병이 아닌 누군가가 바깥에서 격발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밖에서 총을 쐈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모습대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정황적인 걸 보면 총에 왜 지문이 안 묻었지? 왜 이 사람들의 지문이 없지? 라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서 제3자가 만약에 이 사건에 개입이 돼 있다 라고 얘기하면 사건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수가 누구의 편을 든다는 게 아니에요. 국가수는 군 브리핑 내용대로 얘기를 들었을 때 상황을 맞춰보면 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누구의 편을 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 본 건데, 어쨌든 국가수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는 많이 있죠. 특히 박일병이 사망한 자세와 관련돼서는 너무 애매한 거예요. 사망한 자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사이드에서 총을 쏘고 그래서 쓰러졌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위에 묻은 뇌수가 말이 안 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런 모든 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정중앙에 있어야 돼요. 정중앙에 서가지고 이렇게 대고 쏘는 거예요. 앉아서. 그러니까 뭐 최상병을 이렇게 앉아서 위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땅 쏘던가, 아니면 일어서서 쏘던가. 그게 아니면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각도를 구부려가지고 쏴야 되는데, 그렇게 빵 쏘면 이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이제 해보지만 이게 총이 반동이 세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는 건 부자연스러운 자세이긴 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사람이 이게 앉아서는 이렇게가 안 돼요. 총 길이가 있기 때문에 다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펴놓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아마도 좀 상체를 길게 하려면 무릎을 꿇고 총을 이렇게 대고 앞쪽으로 이렇게 했던 얘기거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격발을 땅 했을 때, 이게 총의 반동도 분명히 있고 사람의 머리가 이제 이게 움직이는, 이쪽에서 날아갔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압력도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압력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묻고 이렇게 옆자세로 쓰러질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제3자가 끼면 현장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현장 자체가. 현장이 만들어졌을 때 문제를 다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3자가 개입을 했다라는 문제라면 말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안에 혈액이 많지도 않았대요. 내부에. 특히 최상병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혈액도 많이 없었고, 그럼 이게 만약에 다른 장소에서 최상병이 그런 피해를 입고 그 뒤에 뭐 박일병과 관련된 일이 그 안에서 터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니까, 사건 자체의 내용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이었죠. 2002년 사건이니까 지금으로 봐도 이제 17년이 넘었는데, 이제 1월이 되어서야 제3자의 개입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제3자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사건 정황이 정상적이진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하나는, 만약에 군이 브리핑한 대로 정말 그런 일이 안에서 발생된 거라면 짜맞추기 식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알았고 상황적인 걸 이미 이제 군대 내에서도 알았을 거다. 봤을 때 평상시에 괴롭혔고, 그리고 이제 영창 문제가 있었고 최상병한테,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미 상황 결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총 쏜고 자살했겠다라는 걸 안 상황에서 그 내부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보고 체계잖아요. 군대가 미리미리 짜맞추는 거예요. 야, 탄피 어딨어? 그러니까 일단 탄피 발견됐다고 쓰고 올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 조직들을 분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꼬이고 꼬여서 의문점이 되게 많이 남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고 먼저 하고 후조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프레임은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현장만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제3자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건 제대로 해야 됐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론적인 건 똑같아요. 어떤 우리가 프레임을 씌우던 초동수사예요. 초동수사가 잘못돼 버리면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어서, 군과 관련되어 있는 미제 사건은 다 초동수사예요. 초동수사가 다 꼬이니까 늘 문제. 그래서 군은 다 비슷해요. 안에서 자살 사건 같은 게 발생이 되면 항상 원인을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해한데, 누군가가 자살을 했다? 원래는요, 원칙적으로는 자살이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에서는. 물론 군법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프레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살을 했다고 놓고 보더라도 자살 및 타살, 사고사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야 돼요. 아니, 자기가 이거 여기 땅 서서 죽었다. 근데 이게 사고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살일 수도 있을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건데, 자살 원인이 뭐지? 아, 그동안 얘가 좀 슬퍼했대.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의문점이 계속 남는 거예요. 아니, 여자친구 때문에 자살했다고? 아니,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얼마 뒤에 자기 되게 너무 행복하다고, 뭐 너무 좋다고, 자기 좀 편안하다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아니면 뭐, 얼마 전에 통화할 때도 얘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뭔가 이제 말이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거 이상하다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군 의문사라고 부르는 문제 대다수는, 저희는 뭐 외부에 나오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이미 내부에서 뭘 잘못한 거예요. 내부에서 뭘 잘못하고 거기서 꼬여버려가지고 이게 결론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이야기가 좀 커졌죠. 현재 박일병은 대전 현충원에 있어요. 16년 만에 이제 시신을 꺼내서 화장을 하고 이제 갔는데, 왜 그랬냐면, 처음에 이 사건이 결정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군이 바로 종결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 최상병은 바로 순직 처리를 했어요. 순직. 그래서 이제 현충원에 바로 갔거든요. 근데 박일병은 이제 군에서 그때 당시에 발표했던 걸로는 이제 사람을 죽였고 타살이고 자신이 자살한 거다라고 해서 순직 처리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유족들은 너무 억울하다, 분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신을 꺼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안실에 계속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영안실에 오래 있고 하다가 이게 좀 한참 시간 지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게 확인되고, 당시 군이 수사를 잘못했다라는 게 인정돼서 일부 인정이 돼서 순직 처리가 돼요. 그래서 순직 처리가 돼서
현충원으로 이제 가게 된 건데, 어찌되었든 명확한 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게 문제죠.